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중계 IT부 박현준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5G 시대 최초보다 최고 될 수 있나? 5G의 전송 속도는 이론상으로 봤을 때 LTE의 한 20배 정도 빠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그 양은 100배 정도, 기존보다 10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리고 산업 현장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자, 5G 시대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현준 기자,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드디어 우리가 했습니다. 이 5G 그 최초의 상용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3일 밤에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날 이동통신 3사는 각사가 확보한 5G 1호 가입자들의 개통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보다 약 2시간 먼저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는 오늘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상용화를 성공한 것은 이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확보한 것 외에도 많은 산업 영역에서 우리가 5G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5G는 단순히 이제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넘어서 미디어, 헬스케어, 재난 현장, 제조 현장, 자율주행까지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5G 기술 경쟁에 많은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5G 기술 표준과 각 산업 영역에서 5G를 적용하는 것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5G 정책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까지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3일 밤에 기습적으로 예정에 없었는데 버라이즌이 제가 알기로는 말씀대로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외신 보도가 한 5시쯤 나왔고, 그래서 부랴부랴 정부에서 이동통신 3사와 그리고 삼성전자 불러다 놓고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던 통신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호출받아서 들어가서 정말 그걸 이제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란이 벌어진 건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당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일에 오늘이죠. 네. 오늘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미국 버라이즌이 이제 11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5일에 한다고 하니, 네.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서 이제 4일로 앞당긴다는 이제 정보를 우리가 먼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일로 계획을 해놓고 단말기와 요금제까지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기자들도 기사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죠. 이제 네. 5일날 쏴야지 하고 있던 걸 막 갑자기 다 풀어낸 거잖아요. 네. 모든 정말 기습 작전처럼 네. 아무 준비는 돼 있었지만 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사실 우리나라 통신 개통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휴일 그리고 심야 시간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불법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원칙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네. 전 세계에서 이제 5G 세계 최초 타이틀을 좀 그게 가져오기 중요했던 위해서 거죠. 정부와 네. 기업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기습적으로 상용화에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LG U+ 같은 경우는 요금제를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1호 가입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3사 모두 이제 네. 요금제는 준비가 된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이제 1호 가입자까지 확보를 해놓고 5일에 이제 하겠다고 준비를 한 상황에서 좀 더 급하게 3일 밤에 상용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중요했던 건데 그 의미가 상당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5G가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게 또 장점이 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박민호 기자가 쉽게 설명하기로 또 일가견이 있는데 5G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앵커님도 80년대 이제 사람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키트라고 하는 자동차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알죠. 네. 예. 지금 같으면 이제 애플워치에다가 이제 갈 테니까 시동 걸어놔 하면 자동차가 이제 알아서 이제 오고, 시동도 네, 걸고 시동도 걸고. 딱 달고 놓고 근데 사물을 이제 원격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인데 그게 2015년을 배경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뭐 모든 사물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말 아주 미래 사회죠, 미래 사회. 그런 점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갈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G라는 게 일단 뭐 속도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사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가 돼서 연결돼서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만 이게 보장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고도화. 지금은 사실상 좀 낮은 수준의 기술이지만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사실상 이제 현실화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신망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제품이 쏟아져 나올 거고 우리가 상상만 했었던 그런 영화 속의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좀 네.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집 밖으로 안 나가도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정말 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 그런 꿈과 같은 그런 생활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5G 시대 박현준 기자는 무엇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콘텐츠의 대혁명 이렇게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5G는 우선 이론상으로는 LTE에 비해서 이제 속도는 20배 정도 빠르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0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체험할 5G로 다른 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초고화질 영상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콘텐츠를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존 LTE에서는 뭐 예를 들어 보면 HD급의 이제 프로야구 중계를 보셨다면 5G에서는 초고화질의 영상으로 야구 중계를 보시면서 이제 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제 네. 선명한 화면을 보신다거나 그런 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통사들은 그리고 게임사와 함께 VR이나 AR 게임도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소비자 영역 외에 각 산업 영역에서도 5G가 적용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제조 현장에서는 산업 현장이 많이 바뀌겠죠. 공장에서는 이제 뭐 IoT 센서나 이제 5G망이 결합을 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각 센서들이 5G망을 통해서 각 설비의 상태나 그런 데이터들을 보내주면 AI 플랫폼이 이를 분석해서 불량 누리나 그리고 설비의 상태 등을 작업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도 이제 뭐 5G망이나 드론을 같이 네. 결합을 하게 오늘 되면 같은 경우 상당히 이 맞습니다. 5G가 제대로 됐다면 그렇죠. 지금 네. 시작 단계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속초나 고성 지역에 아직 네. 5G 기지국이 완전히 깔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대로 아직은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난 현장도 좀 더 조난자를 빨리 파악을 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응급 치료를 빨리 현장의 작업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뭐 IoT 기기와 5G망을 결합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건강 정보와 병원의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서 이제 질병을 빨리 좀 예방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건강을 좀 더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민호 기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가 좀 인기를 끌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통 용량이 많고 실시간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동영상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네. 예전에 LTE 4G가 나왔을 때 한 200메가짜리 동영상 하나를 7초에 받는다고 이렇게 다운받는다고 이제 한참 광고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더 큰 화질 그런 것들 용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다운받는 것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끊김없이. 진짜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그런 기기들과 함께 연결된 게임 같은 거, 네. 게임, 스포츠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이제 컨텐츠 대변역을 사실 기대를 하는데 기대만큼 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 네. IT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IT의 정확한 뜻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소프트웨어죠. 이런 부분도 좀 기계를 만드는 건 사실 우리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다 만듭니다. 근데 기계 만드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초등학생들 코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네.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산업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창의성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또 보안 문제도 분명히 터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는 대비가 돼 있나 이런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5G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뭐 장황하게 설명이 됐지만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꿈인 것 같고 쓸만한 콘텐츠가 없고 요금만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5G 초고속, 초저지연, 뭐 초연결 이렇게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은 그 기술임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우리 소비자들을 끌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박현준 기자라면 지금 이 5G 폰 사시겠어요? 예, 오늘 이제 갤럭시 S10 5G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제 그 처음이다 보니까 5G 단말기와 5G 요금제 모두 LTE보다 비쌉니다. 예, 그 가격을 보면 갤럭시 S10 5G의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 7천 원, 512GB 모델이 155만 6,500원입니다. 256GB 기준으로 보더라도 24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월 할부금만 이제 6만 원대가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4월 19일에 출시될 LG전자의 5G 폰 V50 신규도 출고가가 119만 9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단말기가 LTE 단말기에 비해서 훨씬 좀 가격이 높고요. 네. 그리고 5G 요금제도 이 통사들이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통 3사 5G 요금제 중에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5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는 이제 이 통사별로 8에서 9기가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네, 5G에서 뭐 초과질 영상이나 VR이나 AR 같은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데이터 양이고요. 이제 그 좀 제대로 그런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상위 요금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상위 요금제가 이제 7만 5천 원, 그리고 8만 원, 그리고 12만 원 이 정도의 요금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이제 훌쩍 넘어가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요. 네. 이렇게 비싸지만 아직 즐길 콘텐츠는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LTE와 뭐가 다른지 이렇게 크게 좀 와닿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뭐 5G 폰을 꼭 내가 구매를 해서 써보고 싶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좀 단말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콘텐츠도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LTE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구분하기가 뭐 차이를 좀 느끼기가 현재까지는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폰이 갤럭시 S10 5G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완전 오늘 출시된 하나입니다. 하나, 독주죠, 독주. 네. 지금 LG도 한 19일 이후에 나오고 애플은 아예 없고 뭐 하웨이도 아직, 없고 네.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지금 뭐 하고 싶어도 좀 관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겠어요. 지금 현장 오늘 이제 개통이 좀 되는 건데 현장 이야기 좀 들으셨나요? 오늘 이제 이통 3사가 모두 이제 1호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 예약자들 하신 분들 먼저 이제 빨리 개통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먼저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좀 그런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를 빨리 써보고 싶어하는 얼리어답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이제 가격과는 이제 가격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개통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콘텐츠를 이용하든지 요금제도 그렇고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지금 LTE 폰을 쓰는 것처럼 널리 쓰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뭐 무제한 요금제가 나오더라고요. 뭐 SKT 같은 경우는 사실 한시적이긴 한데 그 한시적도 표시가 작아서 사실은 그 불만 또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이 무제한 요금제가
나중에는 또 이게 통신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사실 뭐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과당 경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단 말이죠. 헤비 유저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뭐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무제한요금제는 우선 KT가 3사 중에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LG유플러스랑 SK텔레콤도 비슷한 무제한요금제를 우리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5G에서 콘텐츠 소비량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 무제한으로 풀어 놓으면 네. 이제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통사들은 이제 LTE 기반의 이제 소비자들의 그 사용 행태를 봤을 때 그런 일부 이제 헤비 유저들을 제외하고 많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대중적인 분들. 네,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우리 기지국이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거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한시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이제 그 가입자 추이와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콘텐츠량 정도를 보고 이런 프로모션을 좀 연장을 할지 그리고 정기요금제로 돌릴지는 이제 근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추이를 좀 보는 탐색 기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 속도 사실은 기지국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전국 어디서나 이게 뭐 다 5G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저들 많이 늘어나면 속도 저하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기지국을 먼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LTE를 쓰는 것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LTE 통신을 받아서 그 속도로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LTE를 쓰는 것처럼 5G를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향후 이제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5G 폰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5G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괴담도 사실 좀 돌았었어요. 일부러 이제 5G로 넘어가게 하려고 LTE 이제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런 과도기 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그건 뭐 거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5G가 오늘 시작됐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LTE 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근거 안심하셔도 없는 된다.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서 우리가 과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박현준 기자가 볼 때는 어떤 점들을 좀 이제 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더해져야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5G를 좀 많이 즐기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과 이제 VR 기기, AR 기기 같은 그런 기기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격 부담을 줄여야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큰 부담 없이 5G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기 외에는 그리고 콘텐츠, 게임, 뭐 VR, AR 같은 콘텐츠가 많이 이제 출시가 돼야 그런 기기들로 그런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도 이제 자율주행과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산업 현장에 5G가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이제 만약에 해킹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큰 규모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도 그 기업들이 아주 지금보다는 많이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박민호 기자는 어때요? 저는 이제 과제로 보면 예전에 10년 전 현상이 약간 오버랩 되는 게 애플의 아이폰 3가 나온다고 할 때 삼성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옴니아라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박살났죠. 좀 그런 이제 실수,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 1등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LTE도 세계 1등에서 만들었는데 LTE가 갑자기 3G로 변환에 만해서 누가 진짜 LTE냐 서로 또 통신사끼리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이렇게 만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신사들도 그렇고 제조사들도 그렇고 약속했던 뭐 원가 공개, 통신요금 관련된 원가 공개 자기들이 한다 해놓고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속도를 지원하는 거 뭐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갈만하죠. 그런 기업 윤리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점도 다 잡아서 가자. 과제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네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출범할 때는 우려와 그리고 기대가 또 큰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죠. 뉴스토마토 중계 IT부 박현준 기자,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우려, 문제점들도 좀 짚어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착했던 그 최초라는 그 타이틀보다는 최고라는 타이틀을 세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